자, 삼각함수 그래프 있는 데를 피세요. 188페이지고 거기 보면은 삼각함수 그래프를 하기 전에 일단 주기함수 표현부터 먼저 할 거거든. 근데 주기함수 표현이 여러분들 많이 해봤잖아, 그지? 그래서 f 만약에 x 플러스 p 이꼴 fx다 이렇게 하면은 p만큼 지나가서 동일한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주기가 몇인 함수? p인 함수라고 알고 있었죠. 선생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로지 다른 모든 단원에서는 그냥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p가 주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주기함수의 대표함수가 누구야? 바로 삼각함수잖아. 그지? 삼각함수에서만큼은 그렇게 하면 문제에서 틀리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래. 다른 단원에서는 그냥 주기 p라고 그냥 박아버리면 되거든.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삼각함수는 주기함수의 대표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기함수를 제대로 다뤄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는 약간 엄밀함을 갖춰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간단한 예만 들어볼게. 굳이 사인 코사인 그리지 않고서라도 숑숑숑숑숑숑숑 이렇게 갔다고 칠게. 이거 주기함수라고 쳐줘. 그지? 근데 여기가 0, 2, 4, 6, 8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근데 fx랑 fx 플러스 4 이렇게 표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맞아 아니야? 그럼 이거 성립해 안 해? 여기서도 성립하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나와 있다고 주기가 4다 이러면 삼각함수를 제외한 모든 단원에서는 괜찮은데 딱 삼각함수에서만 틀리게 되어 있어.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어떻게 유도하는 거냐면 원래는 제대로 성립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x에다가 다시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x 플러스 1을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fx 플러스 2는 오른쪽이 fx 플러스 2 더하기 2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가 얘랑 같고 얘가 얘랑 같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오로지 삼각함수에서만 저런 표현이 나왔을 때 주기가 p라고 하면 안 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첫 번째는 그지? 요거를 만족하는 최소의 주기는 또 길이기 때문에 음수 주기는 없거든요. 음수 주기는 없기 때문에 최소의 양수. 그지? 이거를 주기라고 합니다. 또는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하냐면 두 번째는 이걸 만족한다고 하면 그지? 주기는 p의 약수 중 하나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완벽하고 엄밀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약간 표현을 추가하자면 추가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하고 가자. 기본 것만 해. 3월 달에 확정해 줄게요.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엄밀함을 갖춰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낸 문제는 뭐 풀만한 게 없어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사인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아까 전에 좀 전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좀 전에 방금 전에가 뭐야? 그지? 좀 전에 방금 전에 확인을 했듯이 여러분들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기본 형태는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인 x 기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돼가지고 꿀렁꿀렁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알고 있죠? 그림을 너무 못 그렸나? 그림을 너무 못 그렸는데 이렇게 해서 막 무한 반복돼요. 그러니까 저쪽으로도 막 이렇게 생기긴 했지. 자, 일단 요거는 간단하게 필기를 해둬요. 사인 그래프는 어디서 출발하는 거야? 0에서 올라가면서 출발하는 거야. 요걸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가 아마 파이 될 거고 여기가 아마 2파이 될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기가 2파인 함수가 되는 거지. 그지? 최대 최소는 얼마? 1하고 마이너스 1. 뭐 이런 기본 형태는 알고 있죠? 이거 뭐 적을 게 없는데 여기서부터 생각해 보면 돼요. 첫 번째 y는 2배 sin x. 이렇게 어떻게 생긴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흰색으로 그리는 게 계속 얘야. 흰색으로 그리는 게. 자, 흰색으로 그리는 게 얘야. 그지? 그럼 사인 2배 사인 x는 원래 사인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배 되는 거니까 이제 요렇게 뻥튀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최대 최소가 뭘로 늘어나? 2하고 마이너스 2로 이제 이게 뻥튀기 되는 거야. 자, 요런 걸 갖다가 우리가 진폭이라고 부르죠. 진폭. 왔다 갔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는 sin 2x 요걸 한번 그려볼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히 그리면 흰색 그래프가 뭐냐면 얘야. 이렇게 생겼어. 그지? 근데 얘를 갖다가 콩콩콩콩 찍어 보시면은 여기가 파인데 파이까지만 가도 이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반엔 없지? 여긴 없죠? 괜찮죠? 그러면은 이 녀석은 이제 주기에 연관을 미치는 요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지? 그럼 주기 구하는 방법이 뭐야? 주기 구하는 방법. 주기 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0일 땐 0이지.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0일 때 0이고 얼마가 들어가야지 2파이가 되냐면 한 바퀴가 돌아갈 때잖아. 그러니까 2파이가 돌아가야지 한 바퀴가 돼버려. 근데 얘는 얼마가 들어가면 이 각도라는 게 2파이 한 바퀴가 돼버려? 파이만 들어가도 되겠지. 그래서 주기가 반으로 줄어버리는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문제 푸는 간단하게 주기 구하는 공식은 2x 이 안에 있는 각도 있잖아요. 그 녀석을 2파이라고 둬버리는 거야. 그지? 그래서 약분 쳐가지고 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만 적어두면 조금 변태 같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sin ax 이런 식으로 형태가 잡혀 있다고 치면은 이때 주기를 가하는 방법은 주기는 길이니까 뭘 씌워야 돼? 절대값 a, 절대값 x 한 녀석이 한 바퀴가 돌아가도록 하는 녀석을 x 값을 생각해. 그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 공식은 절대값 a분의 2파이다. 이런 식으로 정형화할 수는 있지만 생각하기 귀찮은 사람은 안에 있는 각도가 0부터 한 바퀴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써버리시면 되는 거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y는 sin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봐. 그럼 얘는 원래 있던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원래 흰색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전체적으로 하나씩 올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원래 이런 걸 갖다가 진동 그래프라고 하는 거야. 진동 그래프. 사인 코사인 같은 거. 더더더더 떨리잖아요. 그죠? 진동 그래프라고 하는데 여기 0 있지. 0을 기준으로 파도가 위로 한 칸 올라갔다 한 칸 떨어지는 건데 이 기준선 0을 갖다가 진동의 중심이라고 불러. 진동의 중심 그런 거는 그냥 용어니까 그 진동의 중심을 1만큼 올린 다음에 여기서 꽁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 거죠. 그죠? 받아들이는 게 어렵진 않지. 오예. 그러면 됐고요. 그럼 네 번째로 가버리면은 네 번째는 이런 거 있어. y는 sin x-6분의 파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원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30도만큼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시키는 거지. 근데 이런 거 그릴 때 물론 이거를 오른쪽으로 조금 옮겨서 그리면 되는데 이걸 그리는 팁을 알려줄게요. 이런 거 그릴 때 그래프 그릴 때 y축을 그리지 마. y축을 그리지 말고 난 그냥 기본 그래프 사인만 그려요. 이렇게. 그지? 근데 이게 0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왜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냐? 꿀렁꿀렁은 곡선이니까 힘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녀석을 y축을 어디로 보내? 왼쪽으로 좀 보내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6분의 파이서부터 출발하고 여기서는 이제 살짝 내려가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작 포인트가 여기가 돼서 이렇게 갈 뿐이다. 요 약간의 발상. 그지? 요거면 그래프를 좀 예쁘게 그릴 수 있어요. 괜찮지?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지금 요 sin x 기본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각 숫자들을 조금씩 변화를 시켜봤는데
이제 한 방에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일반형으로 y는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치면, 그지? 있다고 치면 여기에서 a 값은 의미하는 게 뭐야? 최대치수 자체를 의미하진 않고 이제 파도가 얼만큼 크게 꿀렁꿀렁 거리냐, 그지? 그런 걸 갖다가 조금 어려운 말로 진폭이라고 부르는 거야. 진폭. 괜찮지? 자, 그럼 b 값은 그러면 뭐에 영향을 주는 요소야? 주기죠, 주기. 그지? 이게 바로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c 값은 그러면 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야? 여기 이런 거. 물론 b 값이랑 연동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c 값 자체는, 그치, x축 평행 이동을 의미하는 요소겠죠. 자, 그 다음에 d 값은 그게 의미하는 게 뭐야? y축 평행 이동 맞는데, y축 평행 이동. 여러분들은 y축 평행 이동이 훨씬 쉬울 것 같고요. 사실은 이거를 갖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진동 그래프의 진동의 중심, 파도의 중심이 어디를 기준으로 꿀렁꿀렁 되느냐, 요거를 의미하는 값들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또 요것만 가지고 물론 열심히 계산을 해내도 되지만 간결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값들을 몇 개만 적어 놓으면 최대랑 최소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기껏해야 각도가 아무리 더러워도 이 안에 잡힌 이 사인은 각도가 똑같은 녀석이라고 하도 사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1하고 마이너스 1까지만 움직인다. 이게 기초잖아. 그러니까 D를 기준으로 해서,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폭, 그거를 이제 절대값 씌운 놈을 더하고 뺐을 때다. 한 요 정도? 요 정도 느낌만 받으면 돼.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주기만 따로 만약에 구해서 쓴다면 주기는 저 공식에 의하면 여기는 어떻게 바뀌는 거겠어? 절대값 b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이게 정리된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코사인 그래프인데, 코사인 그래프는 사실 사인은 기함수인 거 알죠? 그죠? 코사인은 무슨 함수야? 우함수인데 형태가 여기에서 바뀌는 거 정도는 다 같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니? 그지? 그래서 기본 코사인 그래프에 대해서는 기본 코사인만 그리고 넘어갈 건데요. 사인 함수랑 이제 시작은 다르지만 변형 형태는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맞지? 탄젠트 빼고는 다 동일하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뭐 만약에 두 번째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고 가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뭐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형태, 여기가 2파이, 여기는 0. 실제로 이쪽을 조금 더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겨서 꿀렁꿀렁 되기는 하지. 그지? 자, 그래서 기본 형태가 뭐냐면 사인은 기본적으로 무슨 함수란 얘기야? 기함수라는 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인은 또 어디서 출발한다 그랬어? 0에서 올라가면서 항상 출발한다. 요거는 기억하시고요. 코사인은 기본 형태가 무슨 함수야? 우함수 형태니까 무슨 대칭? y축 대칭. 이거는 이제 기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코사인 그래프는 어디에서 출발한다? 최대에서 출발해서 떨어지면서 간다. 요거를 기억해 두세요. 그죠? 근데 물론 탄젠트로 넘어가서 막 해도 되지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실제 개념과 스토리는 여기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는 키워드인데 생각해봐. 여기 사인 함수 그려볼게. 사인 함수 여러분들 뭐 아이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잖아. 뭐 얘가 원점이라고 치더라도, 그지? 그럼 사인 함수는 기함수니까 점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야? 맞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점 대칭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생각해봐.
여기에 대해서 원점 대칭이지. 원점에 대해서. 그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때? 파이 콤마 0에 대해서. 도 점대칭이야. 근데 거긴만 점대칭 있나? 이게 무한반복되는 애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무슨 대칭이야? 점대칭이야. 여기에 대해서 점대칭이고 여기에 대해서 점대칭이고 여기에 대해서 점대칭이고 저기에 대해서 점대칭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현 하나만 쓰고 지울게. 자, 만약에 fx를 갖다가 sin x라고 이렇게 기본 사인 함수라고 줘버리면 원점 대칭 기함수니까 이게 성립해요. 이게 뭐야? 기함수 표현이잖아. 그지? 근데 이것만 성립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fx 플러스 f 2파이 마이너스 x를 더하면 0이 돼야 돼. 이게 뭔 얘기야? 뭐라고? 두 개 더해서 반갈르면 파이, 콤마 반갈르면 0. 파이, 콤마 0에 대해서 점대칭 성질도 가진단 말이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사인은 기함수니까 원점 대칭만 존재할 거라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돼. 어디서도 점대칭 성질을 가질 수 있어. 그지? 뿐만 아니야. 사인뿐만 아니라 사인도 점대칭 성질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만약에 여기가 2분의 파이야. 그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칭이야? 선대칭. 여기는 여기도 계속해서.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해서 선대칭이지.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선대칭 성질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무한반복돼. 또한 코사인도 어때? 코사인 우함수라고 y축 대칭만 있어? 아니면 파이에 대해서 계속 선대칭이지. 여기에 대해서 어때? 여기 점대칭도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대칭, 점대칭의 성질을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 삼각함수는 이제 이게 수능 필기 같은 거거든요. 삼각함수는 그지? 선대칭, 점대칭 어느 하나에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에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는 거야. 동시에 계속해서 미친 듯이. 그죠? 삼각함수는 선대칭, 점대칭 성질을 미친 듯이 동시에 에브리웨어 어디서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이거 계속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죠? 탄젠트는 이따가 문제가 나오면 좀 해보기로 하고 막상 풀만한 문제는 그렇게 없긴 없지만 탄젠트도 그냥 해야 되나? 하고 갈까? 하고 가는 게 낫겠다. 그지? 탄젠트는 이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탄젠트는 생긴 것 자체가 조금 희한하게 생겼지. 왜냐면 기울기가 이제 막 무한대까지 되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그래서 y는 탄젠트 x 이거의 기본 형태가 이렇게 돼가지고 점근선이 생기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해가지고 점근선이 생겨.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맞지? 이렇게 가가지고 2분의 3파이 있다고 치면 또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이걸 가지고 막 장난을 치는 거야. 괜찮죠?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무슨 함수인 건 알고 있어야 돼? 원점 대칭 기함수인 건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탄젠트 그래프는 시작 포인트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간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기함수인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얘는 평행이동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상해져 버려요. 그죠? 그냥 하지 말고 주기 구하는 것만 해보자. 근데 탄젠트는 기본 주기가 어떻게 돼요? 파이가 되지. 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그지? 그래서 요거 공식만 해보자. 첫 번째 y는 만약에 탄젠트 ax다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기본 주기가 반바퀴이기 때문에 주기를 구하는 공식이 요 안에 있는 녀석이 파이가 되려면 얼만큼 가야 되냐 요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 그러니까 또 길이니까 절대값 박아버리고 이 녀석이 반바퀴 될 때 라고 항상 생각을 해둡니다. 그러면 x는 절대값 a분의 파이 주기다 라고 주기 구하는 공식을 아예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괜찮죠? 그죠? 근데 이거를 뭐 옆으로 위아래로 이동을 해봐. 탄젠트 그래프는 점근선, 세로 점근선이 생기다 보니까 위아래로 벽에서 이렇게 등 긁는 것처럼 했었지. 기억나지? 그런 것처럼 위아래로 이동해봤자 그래프에 커다란 변화가 막 생기진 않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평행이동하고 뭐 그런 거 별로 알아둘 필요도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탄젠트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은 어디에 숨어 있다? 바로 무슨 선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기본 점근선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알고 있니? 뿔마 2분의 파이.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해도 되고 뿔마 2분의 파이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그지? 근데 이게 나중에 막 이런 형태로 바뀔 거 아니야. 얘 같은 탄젠트 i도 그지? a 탄젠트 뭐 bx 플러스 c에다가 더하기 t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한 변형식으로 막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때 탄젠트를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뭐 괜찮은 방법 없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탄젠트 x니까 빵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시작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그래프의 시작 포인트라 여기서 점근선이 생기진 않아. 근데 여기에서 몇 주기 갔을 때 반주기 갔을 때 점근선이 생긴다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점근선이랑 이 점근선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점근선과 점근선 사이의 간격이 곧 주기다. 이렇게 봐도 돼. 그지? 그러면은 앞으로 탄젠트의 점근선은 아예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주기에다가 n을 곱하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어. 반주기를 조지시면 답이야. 이해가 돼요? 주기에다가 정수 곱하고 뿔마 반주기 조지면 주기라고. 물론 뒤에다가 더하기를 남겨놨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그거는 0에서 시작할 때고 이게 살짝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자, 위아래로 이동하는 건 점근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X축 평행이동까지 첨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점근선을 외울 때 탄젠트 점근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못하거든. 실제 문제 가서도 엄청 당황하는 경우 있는데 이렇게 외우면은 이제 헷갈려서 못합니다. 이렇게 가세요. 주기에다 정수 곱하고 플러스 반주기. 그지? 요거는 양념. 요건 양념이니까 괜찮지. 그지? 요렇게 기억하셔야지 탄젠트를 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프 설명은 한 것 같고요. 최대 최소도 됐고 이제 문제로 좀 넘어가서 구경을 좀 해볼게요. 일단 방학 때는 이 정도 수준만 해도 충분합니다. 일단 199페이지를 가면 뭐 이상한 식 아무거나 하나 주고 그래프 그려보는 거야. 이 그래프 그려보는 연습은 하기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셔야죠. 그래서 좀 이따가 금방 쉴 텐데 199페이지를 쉬는 시간 동안에 꼭 해보시길 바라고, 바로 밑에 그림도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거는 개념 2번 있는 데를 가볼게요. 개념 2번. 이거는 이제 예상에서 미정계수 찾는 거거든. 자, a 사인 b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c가 있는데 최대값은 2고 최소값은 0이고, 그지? 그 다음에 주기는 파이고, 뭐 정보들이 있어요. a도 양수, b도 양수. 그죠? 자, 그럼 이제
최대 최소만 가지고 벌써 이제 A 값이랑 C 값이 그냥 느껴지는데요. 자, C 값은 얼마니 이거? 최대 최소의 가운데가 어디야? 1이지. 그러니까 보자마자 C 값은 1이고요. 1을 기준으로 꿀렁꿀렁을 몇 칸씩 한 거야? 한 칸씩. 그럼 A 값은 얼마야? 1 이렇게 되는 거지. 뭐야 이거? 너무 쉬운데? 그 다음에 주기가 파이래. 근데 B 값이 양수니까 절대값까지 씌울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 BX 자체를 쌓이는 기본 주기가 몇 파이니까? 2파이니까 이거가 2파이가 될 때란 얘기지. 그럼 그때 X 값은 이제 B분의 2파이가 되는데 그게 파이 돼. 그지? 그럼 B 값은 얼마야? 2? 잠깐만. 이거 문제 수준이 너무 귀여운데? 할만하죠? 아무튼 식을 보고 판단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 보시면 개념 3번 있는 데는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쑥쑥쑥쑥 갈 수 있을 것 같아. 403번 있는데. 근데 개념 3번 있는 페이지에서는 그림이 너무 쉽게 생겨가지고 선생님은 제 밑에 있는 발전 문제로 골라가지고 문제를 풀어줄게요. 그래도 되지. 그래도 되지. 자, 그러면 꿀렁꿀렁꿀렁꿀렁 이렇게 가는데 높이가 좀 달라졌나? 꿀렁꿀렁 이렇게 가는데, 자,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잘 구경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라인이 5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때리고 여기는 6분의 파이, 여기는 3분의 2파이, 저기는 6분의 7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주어진 함수는 y는 a 사인 bx 플러스 c 더하기 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적절히 a 값, b 값, c 값의 범위들이 주어져 있긴 한데 0부터 c는 파이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긴 한데 그냥 공짜로 구할 수 있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자, 대충 생각만 해봐도 이 진동의 중심에 해당하는 데는 마이너스 1, 5의 가운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야? 2? 그래서 몇 칸 왔다 갔다 한 거야? 2칸, 3칸, 3칸 왔다 갔다 한 거지. 2를 기준으로. 그지? 그럼 D 값이 얼마란 얘기야? 2, 그 다음에 A 값은 3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거 괜히 A는 3, B는 2 이렇게 하지 말고 집어넣고 보는 게 훨씬 편해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건 이것도 아직 안 쓸 건데 이것도 쓰지 말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주기가 또 굉장히 만만하잖아요. 주기가 또 굉장히 만만하잖아. 그러니까 주기는 사실 금방 구하기도 하지만 따로 구할 수도 있어. 자, 주기는 지금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지? 이거를 마루라고 해요. 마루. 꼭대기니까 마루. 마루부터 마루까지 재거나 아니면은 여기를 골이라고 불러. 산골짜기 할 때. 그래서 골부터 골까지를 재도 주기가 나오지. 근데 일단 나와 있는 데가 이만큼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야? 파이 보이죠? 그러니까 주기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또 B값이 양수니까 자, BX 자체를 사인의 기본 주기 파이라고 두고 넘어가면은 X는 B분의 2파인데 이게 또 파이가 된 거잖아. 그럼 B값이 또 자연스럽게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지. 그지? 그래서 그 2까지 집어넣은 걸 이렇게 쓰시면 최대 최소랑 주기만 가지고 거의 3개를 공짜 수준으로 구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도대체 이게 남은 게 지금 X축의 평행이동이거든. 그지? 그 X축의 평행이동이 얼만큼 됐느냐 이거야. 그지?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되게 헷갈립니다. 일단 더 헷갈리게 얘기를 해볼게. 그지? 근데 딱 판단하기 좋은 게 뭐냐면 사인 그래프는 어디에서 출발한다 그랬어? 0에서 올라가면서 출발한다 그랬지. 거기가 시작 포인트라는 걸 절대 잊지 마. 다시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해서 출발한다 그랬어? 꼭대기에서 떨어지면서 출발한다 그랬어. 그걸 절대로 잊지 마.
그러면 여기서 시작 포인트가 어딜까를 고민해 보면 어디서 시작하는 거야? 가운데에서 올라가면서 시작하는 데가 시작하는 데지. 그지? 근데 거기가 어디가 있냐면 여기에서 올라가면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생각해봐. 이거 주기함수잖아. 시작 포인트가 저기만 가는? 절레절레? 그럼 어디도 가능? 여기 어딘가 여기서도 출발 가능합니다. 여기만 되나? 저기 어딘가 여기서도 출발할 수가 있지. 그지? 여기만 되나? 저기 어딘가 여기서도 출발할 수 있지. 거기만 됨? 좀 더 가서 여기 어딘가에서 출발할 수 있지. 그 다음에 거기만 돼 여기 어딘가에서 출발할 수 있지. 어디가 출발 지점이야? 물론 그거를 엄밀하게 판단하려면 여기를 보면서 막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골치 아프거든요. 그죠? 선생님이 예언할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 안에서만 판단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데는 시작 포인트가 될 수 있으나 다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가 돼요? 그럼 어디밖에 없는 거야? 어디밖에 없는 거야? 여기밖에 없는 거야. 여기. 이해가 돼요? 저기밖에 없는 거라고. 저기로 유일한 거야. 여기. 여기도 벗어나 있다고. 저기도. 음수 쪽으로 벗어나 있잖아. 안 되나? 되나? 아니 근데 이거 여기도 있구나. 여기밖에 없네.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된 다음에 C가 양수잖아. 그럼 X축의 방향으로 양수 쪽으로 가야 돼? 음수 쪽으로 가야 돼? 음수 쪽으로 가야 되니까 저기를 찾아야 되겠네. 그지? 여기는 후보군이 두 개가 있네. 저 그림에서 보면은. 그지? 근데 보통은 한 군데만 알려주긴 해요. 자, 그럼 여기를 찾아야 되거든. 여기 어떻게 찾을 거야? 어떻게 찾을 거야? 아까 주기가 얼마였어? 4파이였잖아. 그러면은 반주기는 2분의 파인데 4분의 주기잖아,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요만큼 갈 때는. 여기서 요만큼 갈 때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갈랐다고 치면은 요만큼은 4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는 어디겠어요? 6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면 되는 거야. 그지? 6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야 돼. 그럼 이제 12분의 2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답 쓴다. C값을 구하려고 들지 말고 얘는 3에 사인에 2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해야지만 마이너스 12분의 파이가 평행이동 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B값만 찾으면 C값만 찾으면 되나요? C값? C값은 얼마야? 전개한 걸로 가야 되니까 6분의 파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아마 X축에 평행이동하는 거 찾기가 제일 거지 같을 텐데 보통의 문제는 그래프 안에서 출발점이 존재한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수능이나 평가원이나 교육청까지 모의고사나 문제집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그래프 안에서 반드시 출발점이 나오도록 출제됩니다. 딱 하나 슬픈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딱 하나 슬픈 문제가 나올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내신 문제는 주어진 그래프는 여긴데 출발 지점이 막 이런 데야. 주어진 그래프는 여긴데 출발 지점이 막 이런 데야. 그런 문제도 간혹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선생님을 믿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개념 4번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 충분히 생각해서 패스. 근데 그 다음부터 넘어가면은 얘들아 각변환 같은 거 나오는 거라서 사실 저번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한 거고요. 그죠? 우리는 여기 문제 하나만 더 풀고 갈 거예요. 211페이지를 저번 시간에 안 해버렸거든. 거기는 뭐 가지고 문제 푸는 데야? 맞아요. 주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념 1번 페이지는 211페이지야. 그지? 자, 질문입니다. fx는 fx 플러스 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지? 자, 이게 만약에 수학상하에 나왔었어. 그러면은 이거는 주기가 파이란 얘기야. 맞아?
근데 이 단어는 주기함수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삼각함수야. 그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주기가 파이다. 이렇게 하면 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뭐라고 해석해야 돼 여기서는? 그렇지. 주기는 주기는 파이의 약수 중 하나 어딘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해 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이게 1번 문제에 반영이 됐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반영됐기를 바라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루트 2배의 사인 2x야. 여기서 루트 2는 주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지. 그지? 그러니까 요 2x만 가지고 뭐라고 두면 돼? 2파이라고 두면 돼. 그때 x 값이 파이야. 그럼 얘는 주기 자체가 파이니까 기억은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은 fx가 2배 코사인 2분의 1x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2배는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고 2분의 1x만 얼마 만들면 돼? 2파이 만들면 되지? 넘어가면 x는 4파이야. 근데 이거 파이만 지나가서 똑같아야 되잖아.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마지막 디귿을 보시면은 fx는 3배 탄젠트 2x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여기서 3배는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고 탄젠트는 근데 기본 주기가 파이였잖아. 그러니까 얘의 주기를 구하려면은 2x를 뭐라고 둬야 돼? 파이라고 둬야 돼. 그지? 그러면 기본 주기는 x는 이제 넘어가면은 2분의 파이 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파이가 주기야. 그지? 그럼 2분의 파이가 주기니까 파이 지나가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야? 아니지. 주기가 파이란 표현이야? 아니지. 표현이 이거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디귿은 이걸 만족하는 상황으로 바꿔 해석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되는 거 맞죠? 그쵸?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래서 삼각함수에서만큼은 뭐 해야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 주기 표현을. 그런 다음에 우리는 215페이지로 넘어가서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를 하기는 할 건데 한번 얘기 시작하면은 이제 좀 길어지니까 여기는 패스하고 199페이지를 조금만 연습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198페이지를 잠깐만 피고 그거 안 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하고 갈게. 198페이지에 보면은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말고 절대값 있는 애들이 있거든. 절대값 있는 애들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좀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자, 얘네들 원래 꿀렁 이렇게 생겼지. 전체 절대값이니까 다 접어 올려야 되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못 그렸냐?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주기가 어떻게 돼버려? 원래는 2파이가 주기였는데 주기가 반으로 줄어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절대값 코사인 x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숑 올라가는 건데 근데 얘네를 또 이렇게 접어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기가 어떻게 줄어버려? 반으로 줄여버리죠. 근데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 그지? 근데 이걸 갖다가 접으면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접으면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탄젠트는 주기가 반으로 줄어 안 줄어? 안 줄어? 근데 원래 탄젠트는 주기가 기본 주기가 원래부터 얼마였어? 파이였지. 그러니까 얘네 세 개는 주기가 다 같은 거라고 부를 수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은데요. y 이꼴 sin ax y 이꼴 코사인 ax 절대값 y는 절대값 탄젠트 ax 이 녀석들의 주기는 기본 주기가 모두 파이로 동일하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절대값 a x가 파이가 되게 해주는, 다시 얘기하면 그 x 값이 절대값 a분의 2파이가 아니라 파이.
이렇게 하나로 다 통일이 돼 버리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세 녀석의 주기가 한 방에다 이렇게 되더라.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이 정도는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 하나만 정리해 두면 돼. 정리해놨으면은 이제 중2야? 있나? 해놨으면은 이제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있는 대로 갈게요.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는 생각보다 내용이 간결합니다. (215페이지예요) 페이지는 215페이지고 삼각함수 최대 최소는 일단 이거를 써먹어야 돼. 기본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자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무조건 항상 얼마 돼? 1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 x랑 코사인 x는 제 아무리 깝쳐도 어디를 벗어날 수 없어? 뿔마일 사이를 벗어날 수 없죠. 그죠? 요거는 기본으로 들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유형 정리를 몇 개 좀 해줄게. 유형 정리는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첫 번째는 절대값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2차 함수 가지고 장난치는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리함수 가지고 장난치는 유형이 있어요. 다 쉬운데 우선은 오늘은 여기에 집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 유형은 나중에 세분화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갈려지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내신 때 보여줄 거예요. 내신 때. 절대값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절대값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 마플 교과서에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간단하게 예제 문제 하나만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또 요거 상식도 알고 계세요. 옛날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보통 각도의 바운더리를 0부터 2파이까지를 보통 줍니다. 이게 그냥 디폴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바퀴를 다 준다고. 근데 더 벗어나거나 이런 거를 알려주지는 않아도 돼. 근데 만약에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잡혀 있었어. 절대값 sin x 마이너스 2 절대값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잡혀 있었어. 그지? 그럼 딱 봐도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치환하고 싶게 생겼죠? 아니야? 치환하고 싶게 생겼어? 치환하고 싶게 생겨가지고 sin x를 갖다가 t로 치환을 하면은 지수로 구함수 할 때랑 똑같다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대신에 지수 치환할 때는 무조건 양수 치환 또는 산술기하 치환 이런 애들이 조심해야 됐던 거라면, 삼각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근데 이게 어차피 한 바퀴니까 치환해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함수가 t에 관한 함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로 ft 써놓은 다음에 절대값 t-2 절대값 플러스 2 이렇게 해버리면, 또 절대값 함수도 무슨 성질을 가져? 선대칭 성질을 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2란 얘기야. 잠깐만, 왜 이게 2로 바뀌었니? 이렇게, 그지? 근데 최소값을 그러면 2를 집어넣어가지고 답을 구하면 안 되겠지. 왜? 범위가 제한되는 게 이게 핵심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딱 봐도 대칭축 2에서 저쪽이랑 저쪽 어딘가에 마이너스랑 1이 있을 테니까 이쪽은 감소함수 파트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오히려 t에다가 얼마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은 오히려 f t에다가 얼마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야. 그지? 뭐 안 써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만 조심하면 돼. 치환된 t의 범위 이런 거를 계속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발전하는지 구경을 잘 하시면 돼요. 결국은 2차 함수 쪽에 집중을 할 건데, 우선은 216페이지에 있는 개념 1번을 먼저 볼 거야. 아직까지는 별게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는 체크를 해놔야 돼. 자, 우리의 수의 범위가 0부터 어디까지만 움직여? 파이까지만. 그럼 한 바퀴야, 반 바퀴야? 반 바퀴라는 걸 조심을 하면서 첫 번째 문제만 같이 해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4배 사인 x 플러스 4 이런 건데, 얘를 보면은 일단 다행히 각은 통일이 되어 있어. 만약에 각도 통일이 안 되어 있으면 뭐부터 해야 돼? 각변환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각은 다행히 통일이 됐는데 함수가 통일이 됐어, 안 됐어? 함수가 통일이 안 됐죠? 그럼 함수부터 통일해야 돼. 그러면 2차식 쪽에 코사인 쪽으로 몰아갈래? 1차식 쪽에 사인으로 몰아갈래? 사인으로 몰아가는 거 보여? 여러분들은 연습이 되어 있으니까 보이는 거죠. 보통은 2차식이 복잡하니까 2차식으로 맞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삼각함수는 요런 제곱의 성질을 기초로 갔기 때문에 2차식을 바꾸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야. 괜찮지? 자,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뭘로 바꿀 수 있니? 사인 제곱 마이너스 1 괜찮아? 너무 안 빠르지? 저걸 쓰면 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이제 사인 제곱 마이너스 4배 사인 x까지 쓰고 마이너스 1을 붙이면 플러스 3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이게 한 바퀴가 아니었지. 기본 형태로. 반 바퀴니까 이건 조심해야 돼. 자, 기본 사인 x 그래프를 반 바퀴만 그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지, 이게. 사인 x를 뭐로 치환했을 때, t로 치환했을 때 바운더리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아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문자가 되지면 범위를 남긴다. 제일 중요한 얘기란 얘기야. 삼각함수로 살짝 바뀌었을 뿐. 자, 그러면 이제 함수가 t에 관한 함수인데 2차 함수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이제 ft로 바꿨어. ft는 이제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야. 그지? 그럼 또 대칭축을 확인해야지. 대칭축이 어딨니? 대칭축이 2에 있네. 대칭축이 2에 있는데 여기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1까지지. 이게 느낌이 오죠, 이제. 슬슬 감이 온다고 스스로 느껴지지. 자, 그럼 최대값은 t에다가 얼마 집어넣었을 때? 0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은 t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챙겨가시면 된다는 얘기야. 너무 할만하죠? 그죠? 예를 들어 이제 선생님이 이런 유형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밑으로 내려가 봐요. 자, 420번 보여? 거기도 똑같은 형태긴 한데 거기는 일단 각이 통일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지.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고? 각변환. 그것만 조심하고 똑같이 풀면 된다 이거야.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면은 개념 2번이 있어. 개념 2번은 무슨 형태야? 개념 2번은 무슨 형태임? 개념 2번은 무슨 형태임? 유리함수 형태인 거죠.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단 이런 거 항상 먼저 잘 챙겨봐야 돼. 0부터 2파이까지. 몇 바퀴? 한 바퀴. 그 다음에 이제 y는 이렇게 해가지고 sin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sin x 플러스 5. 그래도 중학교 때 선행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게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유리함수를 얼마 전에 배웠거든. 그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지 빨라고 정확하고 귀여워요. 자, t로 바로 치환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아이고 좋다. 함수를 빠르게 변화를 해볼게요. t에 관한 함수 ft 보여요. 그러면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t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럼 빨리 이제 내려야 되겠지. 내려버리시면은 t 플러스 2 한 다음에 6에 마이너스 2가 떨궈 내려오고 위에 있는 숫자는 여기에다 뭐 박은 거? 0 되는 수 마이너스 2 박았어요. 마이너스 2 박으면 얼마야? 9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잠깐만. 이거 그래프 열심히 그려야 돼? 안 그려도 돼?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9가 보이네. 이게 양수야? 그럼 F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다시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반비례 그래프에서 출발한다 그랬잖아. 딱 보자마자 무슨 함수? 감소함수. 에이, 까먹은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체크를 해두시면은 감소함수인 게 분명하고 원하는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거든. 근데 점근선은 조심해야 되잖아. 근데 점근선에 지금 들어가는 녀석이 있어 없어? 없으면 신경 쓸 필요가 또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답이야 그냥. f에다가 최대값은 ft에 뭐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오히려 최소는 f 최대 1 집어넣은 녀석이 최소다. 이렇게 이제 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거. 그래프를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리함수 형태는 나중에 이게 나중에 더 여러 가지 형태로 분화가 된다 그랬잖아. 근데 그런 게 너무 하나도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하나만 적을 테니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문제.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문제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x의 범위가 4분의 파이서부터 마이너스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되어 있대. 자, 그 다음에 구하라는 y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sin x 플러스 코사인 x 이러면 안 되는데 2배 코사인 x 그 다음에 뭐 3배 사인 x 마이너스 4배 코사인 x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갑자기 최대랑 최소를 구해볼래?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옵니다. 그죠? 무슨 선생님이 뭐 문제 어디서 베껴온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아무렇게나 쓴 거야. 이걸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까? 근데 이런 식을 다루는 방법을 설명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인이랑 코사인이 분수꼴이 하나로 합쳐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쁜 생각이 뭐라 그랬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서로 다른 문자들로 되어 있는 다른 변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다 아는 거고 이 세 개는 따로따로 움직이는 값이야. 같이 연동하면서 움직이는 값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로 보이셔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지. 이런 식을 다루는 테크닉을 알려줬었어.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 코사인으로 나누라 그랬어. 이런 식이 보이면. 자, 잠깐만. 여기랑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봐야 돼. 여기는 하나의 함수로 가잖아. 그러니까 치환하면 그냥 하나의 함수로 끝나는 건데 여기는 이상하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는 요거를 곱해주고 싶은 테크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곱해버리면 갑자기 개땡큐가 됩니다. 왜냐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 뭐야? 탄젠트 플러스 2 여기는 3탄젠트 마이너스 4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오, 그치? 사인 코사인 문자 두 개야? 아니면은 탄젠트로 보니까 한 문자처럼 보여? 한 문자에 관한 시처럼 보인단 말이야. 느껴져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문자 그대로 t니까 탄젠트지. 그러니까 탄젠트를 t라고 치환하고 싶어야 돼. 이게 진짜 많이 나오는 녀석인 거야. 근데 x값의 범위를 보니까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그치, 마이너스 45도부터 플러스 45도겠지. 그럼 탄젠트의 범위는 t의 범위인데 걔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분명하단 말이야. 이렇게 변환되는 모습을 보는 게 또 두 번째. 그지? 자, 그래 버리면 이제 뭐 그냥 무념무상으로 가시면 돼요. t에 관한 함수로 바뀌었어요. ft. 그 다음에 뭐야? t 플러스 2. 그 다음에 3t 마이너스 4. 그냥 이런 거지 뭐. 그지? 자, 조금 긁어내리자. 그럼 이제 t 플러스 2 한 다음에 플러스 3 조지고 마이너스 1을 갖다 눌러 박아봐요. 그러면 분자에 뭐가 남아? 마이너스 10이 남아? 그럼 또 이것도 확인해야 되겠네. 잠깐만, 분자에 지금 마이너스 10 있거든.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 아이, 기가 막히다 그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f t에다 얼마 박을 때? 마이너스 1 박을 때. 최대값은 f t에다 뭐 박을 때? 1 박을 때. 그냥 이러고 그냥 답이야. 그지? 자, 지금 우리의 의식의 흐름들을 잘 구경을 해보셔야 되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수원으로 삼각함수 최대 최소 할 때보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쌓아뒀던 그런 경험치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확 좀 더 빠르고 정확하고 스피디하고 예쁘게 보일 거란 얘기야. 괜찮니? 같이 공유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을? 그러면 이제 유리함수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개념 익힘 3번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별표를 3개 박으면 되겠네. 제목이 뭐야? 자, 여기까지는 사실 다 이제 기본이고 장난인 거야. 이런 것들은. 맞지? 해보자. 그러면 개념 3번. 요런 거를 이제 혼자 풀어야지 이게 된다는 얘기야. 그 밑에 있는 문제도 좋으니까 밑에 422번도 별표 치고 이따가 꼭 잘 예쁘게 정리를 해보세요. 제발. 자, 일단 범위가 이런 거는 꼭 항상 체크해도, 근데 뭐 기본이네요. 0부터 2파이 한 바퀴. 자, 그 다음에 여기 y는 사인 제곱 x 플러스 2a 코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거야. 자, 요 정도는 빨리 뭘로 바꿀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바꿀 수 있지? 그럼 이 y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a 코사인 x,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니까 사라졌네요. 아이고 좋다. 안 빠르지? 그러면 또 이것까지 합니다. 코사인 x를 뭐로 치환해? t로 치환해. 그지?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고 한 바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해놨어. 그지? 그럼 t에 관한 2차 함수로 바꿨어. 그지? 그래서 ft로 치고 ft는 마이너스 t제곱 아니지. 맞아? 잠깐만, 여기가 플러스구나. 원래가. 미안. 됐지? 그 다음에 플러스 2at 이렇게 봐야 돼. 일단 치환을 했더니 형태 자체는 몇 차 함수 형태야? 2차 함수 형태야? 2차 함수 형태인데 대칭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대칭축이 어디 있어? A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이거는 제목이 뭐야? 대칭축이 미지수면 그러면 뭐 해야 돼? 경우를 나눠야 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로 구해서 함수에서 할 때 했는데 이제 상학함수 계속 나와. 좀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상학함수 때문에 또 치환을 하고 2차 함수로 바뀌면 또 이제 근해 분리도 또 나오거든. 그런 걸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제목이 뭐라고? 축 미지수면 경우 나눈다. 축미경락 이게 되는 거죠. 이름이 너무 촌스럽다. 그지? 그래도 마인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렇게 푸는 거고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 그지? 근데 이제 바운더리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뭐 여기 다른 범위는 없어요. A 값이 양수란 조건이 있기는 하네. 그지? A 값이 양수다 이런 조건이 있기는 해. 그럼 첫 번째 A 값은 원래부터 양수인데 1보다 작거나 같아. 왜냐하면 대칭축이 A니까. 그러니까 대칭축 자체가 어디에 있는 거야? 요렇게 있는 거야. 그지? 여기가 A인 거야. 그지? 근데 원하는 범위가 이게 이제 1보다 작고 저쪽에 마이너스 1인가 있겠죠? 그러면 최대값 자체가 뭐 집어넣었을 때야? A 집어넣었을 때란 얘기지? 그럼 최대값 자체가 FA란 얘기인데 A를 갖다가 박아버리면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2A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A제곱이 돼버려요. 그죠? 근데 이게 최대값이 5래. 그러면은 양수 중에서 가능한 A 값은 루트 5란 얘기인데 가능 불가능. 범위에 맞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1번 상황은 어떻게 해야 돼? 제끼는 거야. 아주 간단하지만 항상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A 값이 1보다 클 때로 바꿨어. 그럼 그림이 그려지긴 그려졌는데 대칭축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원래 A에 있는 거죠.
근데 A 자체가 이제 1보다 큰 쪽에 있는 거지. 근데 우리의 바운더리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지? 그럼 요 안에선 최대값이 1 집어넣었을 때네. 그지? 그럼 최대값은 F1이란 얘긴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A가 되잖아요. 그 녀석이 문제에서 원하는 최대값 5라는 얘기입니다. 넘기면 A값은 얼마? 3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하는 거야. 그지? 자, 그나마 풀다 보니까 대칭축을 나누는 문제 중에서는 그렇게 어렵까지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유형이 있다는 것과 이거를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것과 그지? 그런 것들을 계속 중간고사까지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연습 문제, 단원중합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는 열심히 풀면 되고 선생님이 특이한 형태나 이상한 형태는 알아서 짚어줄 겁니다. 그 중에서 터프의 한 문제 정도만 같이 풀고 넘어갈게요. 그죠? 461번에다가 별표를 쳐주세요. 왜냐면 461번이 1997년도 수능 기출이야. 이거 완전 그죠? 옛날 문제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문제인데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마풀교과서 새로 나왔잖아. 아직까지도 저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내신 문제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틀딱 문제란 얘기야? 클래식한 문제란 얘기야? 네, 클래식한 문제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간단한 팁 하나도 적어주면은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지금 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보통 삼각형의 내각일 때가 많습니다. 삼각형의 내각. 그래서 간단히 팁 하나를 적어주면은 나중에도 써먹을 거니까 미리 알아둘게요. 삼각형 ABC가 나오잖아요. 아이고. 삼각형 ABC가 나오면은 무조건 이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려주지 않아도 세 개의 합이 얼마야? 각 세 개의 합이 180도니까 파이가 될 거 아니야. 이게 나오면 무조건 누굴 쓰는 거냐? 한 녀석을 왕따를 시키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파이 마이너스 C는 이제 뭐가 가능한? 각변환이 가능한 세팅이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누구도 쓰냐면 원주각처럼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당연히 파이의 절반이니까 90도라는 것도 자동스럽게 막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2분의 A 더하기 B라는 각도가 나올 거야. 무조건 3개의 합에 대한 녀석이 나오면 하나를 왕따시킨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의 다항식의 기본꼴이죠.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C라는 걸로 바꾸면 돼요. 근데 이래 버리면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요거를 세타처럼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면 또 뭐가 되는 거야? 각변환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이렇게 이 팁을 하나 기억해 두세요. 이거. 그지? 요거는 먼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A, B가 양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꼴 3AB의 코사인 감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 안 드니? 이런 거는 식을 바라보는 관점이자 테크닉에 해당하는 요소야. 이거 보면은 그냥 관용적인 건데 이거 보면은 A, B로 양변을 나누고 싶어야 돼요. 이렇게. 거기다가 양수 조건까지 있다는 걸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3으로까지 나눌게요. 3AB로 나눌게 얘들아. 3AB로 나눌게. 다 없애려고. 자, 그러면은 이제 코사인 감마만 왼쪽에 남겨두고 요거 3AB로 나누냐면은 3B분의 A 더하기
이쪽 나누면은 3a분의 b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갑자기 양수 조건이 보이면서 얘네 둘이가 무슨 관계라는 게 느껴져? 역수 관계라는 게 느껴져. 그러면은 못 쓰고 싶어. 산술기하 평균을 쓰고 싶게 생긴 모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배 루트 안에서 곱하면 9분의 1.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지? 여기에서 어떤 이론이 사용되는지 반드시 꼭 써두세요. 또 나왔다. 또 나와. 이거 거의 지수로그 함수 할 때부터 매일 나오고 있지 않나요? 매 시간? 저번 시간에 부채꼴의 넓이 할 때도 나오고 지수로그 함수 할 때도 나오고 매 시간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산술기하 평균은 이제는 그냥 구구단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돼. 맞아? 구구단 같은 거. 그러니까 코사인 감마의 범위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자, 기본 세팅이 뭐냐면 코사인은 어차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 거, 그 기본으로 들고 가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코사인 감마의 범위가 3분의 2보다 큰 건 산술기하 때문에 1보다 작은 거는 원래 그래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범위가 제한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1단계야. 1단계. 근데 이제 구하라는 녀석을 보면 2단계 구하라는 녀석 자체가 지금 9배 사인 제곱 해가지고 파이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 아이고 각도가 더럽죠. 근데 오른쪽에 다행히 코사인 감마가 좀 있기는 한 거야. 이렇게 뭐부터 해야 된다고? 항상 각의 통일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때 이 테크닉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를 뭘로 바꿀 수 있어? 파이 마이너스 감마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얘는 이제 9 사인 제곱 2파이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9 코사인 감마 이렇게 생긴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각변환부터 하면은 정수파에서 바뀌었으니까 그냥 사인 감마인데 부호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제곱이니까 9 사인 제곱 감마 플러스 9 코사인 감마. 엄청 기네요. 자, 원래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뀌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9 코사인 제곱 감마 플러스 9 코사인 감마 한 다음에 플러스 숫자 9도 그냥 생기겠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걸 갖다가 뭘로 치환하고 싶게 생겼어? 기가 막히게 이 녀석이 딱 나와버리죠. 그래서 t로 치환을 해버립니다. 그럼 빨리 갈까요? 얘를 갖다가 t에 관한 함수 ft로 바꾸고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9t 플러스 9 여기까지가 올 수 있어요. 그럼 대충 봐도 대칭축이 어디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 돼가지고 대칭축이 어디 있는 거야? 2분의 1에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바운더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분의 2부터 1까지. 그러니까 여기 3분의 2서부터 여기 어딘가 1까지 이런 느낌은 받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최대값 하나만 구하면 되네. 자, 최대값은 t에다가 얼마 집어넣었을 때? 그치. 답은 f 3분의 2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해는 됐니? 자, 근데 이런 기출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상식, 이런 것들과 그리고 호흡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들이 좋아요. 좋기도 좋고 내신도 많이 나오고 옛날 문제긴 하지만 아주 클래식한 문제다. 좋은 문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지? 자, 이제 넘어가면은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이랑 부등식을 갖다가 우리가 삼각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삼각 방정식. 근데 이거는 부등식은 내비두고 삼각 방정식 할 때 선생님을 잘 따라 하셔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생각할까?
너무 예제유제가 몇 개 없어서 이거부터 갈게요. 그냥 책에 거기 처음 페이지를 보면 돼. 어디야 거기가? 226페이지? 거기 보면 돼. 삼각 방정식을 잘 해놓으면 부등식은 거의 공짜로 떨어지는 거거든. 왜냐면 부등식의 경계는 방정식의 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각 방정식이라는 게 일단 있습니다.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다항 방정식은 미지수가 다항식에 있어. 지수 방정식은 미지수가 지수에 들어가 있어요. 로그 방정식은 미지수가 로그 안에 갇혀 있죠. 삼각 방정식은 미지수가 각도 안에 갇혀 있는 방정식을 삼각 방정식이라고 불러. 이해돼요? 그런데 이거를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방법은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단위원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몇 가지 형태를 알려줄 건데 기초를 잘 잡아두세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삼각방정식은 우선 요즘에는 기본 단위가 항상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제한된다는 걸 일단 기본으로 합니다. 한 바퀴 안에서만 구하면 돼요. 한 바퀴 안에서만 구하면 되는데 아주 간단한 문제를 써놓고 생각을 해볼게. sin x가 2분의 1인 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한 바퀴 안에서. 자, 그러면은 sin x가 2분의 1인 거를 그래프에서 찾으면 여기가 1이잖아. 그지? 1이니까 반이면은 2분의 1 대충 이런 거지. 저쪽으로는 더 가도 만날 게 없죠. 어차피 요만큼이니까. 그지? 그러면은 몇 군데 생긴다는 게 딱 눈에 보여? 두 군데 생긴다는 게 딱 눈에 보여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특수각들을 알고 있으니까 사인 거시기가 2분의 1이 되는,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첫 번째 각도가 어디야? 30도. 그치? 6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6분의 파이 해놓으면 이제 그래프 안에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이니까 지금 요게 같지? 그지? 그러니까 대칭성, 주기성을 동시에 가지잖아. 그러니까 대칭성, 주기성을 기가 막히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6분의 파이니까 여기도 6분의 파이 오면 되잖아. 그래서 6분의 5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건져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단위원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자, 단위원에서 사인이 2분의 1이 되려면 가로 길이가 2분의 1이 돼야 돼? 세로 길이가 2분의 1이 돼야 돼? 세로 길이가 2분의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세로 길이가 2분의 1 되는 데를 확 긁어요. 긁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동경들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여. 맞지? 그래서 거기가 여기가 30도겠거니 저기가 30도겠거니 그래서 요만큼은 6분의 파이 저기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뺀 거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사인 코사인은 무조건 그래프로 가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선생님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 근데 무조건 사인 코사인은 그래프로 가세요. 알았어요? 그래프로 갑니다. 근데 탄젠트만큼은 뭘로 가라? 탄젠트도 그래프로도 풀 수 있고 단위원으로도 풀 수 있거든. 근데 탄젠트는 압도적으로 단위원이 억만 배쯤 쉬워요. 억만 배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까? 간단하게 하나만. 간단하게 하나만 보면 아주 간단하게 써놓고 갈 거야. 자, 탄젠트 한 바퀴라고 칠게요. 0부터 2파이까지 탄젠트 x가 루트 3이야. 그지? 뭐 특수학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이건 좀 골치가 아픕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잖아. 음수 쪽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그려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려야 되고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라고 치면 이쪽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슬픈 점이 뭐냐면 탄젠트는 점근선도 있어가지고 뚫려 있는 그래프야. 그지? 그러면 3분의 파이가 여기야? 어디라고 해도 되는 거야. 기준이 없는 거야. 점근선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기가 얼마야? 이런 거 찾기가 해설지에는 이렇게 푼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풀면 거지 같아진단 말이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처럼 뿔마 1 사이에 갇혀 있어야 얼마나 쉽게 풀어. 그지? 아, 이렇게 풀어도 돼.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닌데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야.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탄젠트는 그 의미가 원래부터 뭐였어? 기울기지. 기울기가 루트 3이 되는 단위원을 그려놓고 기울기는 그냥 직선이잖아. 일직선. 그러니까 탄젠트가 루트 3이 기울기가 루트 3이 되는 데를 갖다가 조져버리세요. 이렇게. 조져. 그러면 그냥 보여. 여기가 몇 도야? 60도? 그러면 이제 3분의 파이 되는 거고. 저기는 어디야? 파이에서 60도 더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4파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다고. 그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삼각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삼각 부등식도 마찬가지인데 사인 방정식이랑 코사인 방정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래프로 조지세요. 그래야 대칭성, 주기성, 선대칭, 점대칭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예쁜 상황이 나옵니다. 다만 탄젠트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철저하게 단위원으로 해결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줄게요. 이거는 선생님만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문제 풀면 게임 끝나요. 잠깐만. 232페이지 갈까? 거기 개념 1번을 보면은 뭐야? 방금 전에 한 거잖아, 대충. 그지? 방금 전에 한 거죠. 방금 전에 한 거니까 그냥 넘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만 해볼까? 요거 해보자, 요거. 464번에 있는 걸로 해볼게요. 위에 있는 거 말고 모든 애 합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겼죠, 게다가. 자, 464번에 첫 번째 걸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거 0부터 x가 2파이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사인 x-4분의 파이 이게 이상한 거야. 2분의 루트 2. 그죠? 이게 이상한 거지. 그지?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의 해 합이니까 근을 다 구해서 가는 거는 조금 슬퍼지는 거다. 그림을 그려야 돼요. y는 저 녀석이랑 y는 얘. 그 정도는 그릴 수 있지. 자, 그럼 기본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선생님이 y축을 함부로 그리지 말라 그랬죠. y축 함부로 그리지 말고 그냥 꿀렁꿀렁을 그려. 그지?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갖다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x축에만 양양은 평행이동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뭐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0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시작 포인트가 어디로 바뀐 것뿐? 4분의 파이로 바뀐 것뿐이야. 그럼 여기는 1 더하니까 4분의 5파일 거고 저기는 물론 4분의 9파이겠지. 근데 거기까지는 안 그려도 되잖아. 그 전까지 이렇게만 그리면 되는 거야. 2파이까지. 그지? 근데 그 녀석이 여기가 1이고 2분의 루트 2를 만드는 건 특수각이 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인 건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해의 뭐야? 해, 근해, 합을 구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무식하게 풀면 큰일 나는 거야. 더군다나 2분의 루트 2던 2분의 루트 3은 안 되겠고 2분의 루트 3이던 노상관이에요. 그냥 여기 어딘가 갖다 긁어버리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알파 베타를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이 사인이라 그래서 무조건 기함수고 사인이라 그래서 무조건 점대칭만 가진다 그랬어? 아니잖아. 그지? 아니라고. 여기가 어딘지만 알면 조지는 거야. 여기가 어딘? 이 두 개 더하면 얼마야? 그러니까 반갈래면 얼마야? 4분의 3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이렇게 풀어야 돼. 그는 두 개고 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대칭축만 두 개 있다. 4분의 3파이만 두 개 있다.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그지? 이런 거 하나. 선생님이 얘기했던 작은 팁들이 모이고 모여서 실력이 되는 겁니다.
자, 개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개념 2번 넘어가 보면은 식의 형태가 뭘로 바뀐 거야? 뭘로 바뀐 거? 2차식으로 바뀐 거. 2차식으로 바뀐 거. 첫 번째 것만 해볼게요. 2배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1 이꼴 빵인 거에 해를 구해달래. 한 바퀴 안에서. 일단 함수부터 하나로 통일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배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1을 하면은 플러스 1이 되네요. 그죠? 그럼 빠르게 2배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겠고요. 그죠? 그럼 인수분해가 이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네.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sin x는 얼마 되고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거나 2분의 1이 되는 거지. 이거를 둘 다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잠깐만, 이거 좀 문제가 너무 이지한데? 이렇게 여기가 2파이까지 한 번만 그리면 되고요. 자, sin x가 마이너스 1 되는 데는 어디 있어? 몇 번? 한 번. 이런 게 다 보인단 말이야. 사인 코사인은 철저하게. 그럼 여기는 어디야? 옳지. 2분의 3파이 요거 하나. 2분의 1 되는 데는 여기가 1이니까 반 되는데 이런 데인데, 그지? 잠깐만,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사인이 2분의 1 되는 첫 번째 각도가 6분의 파이,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 이렇게 올라간 거 똑같으니까 여기는 어디야? 6분의 5파이.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각변환할 때 특수각의 각변환 했던 것도 기억나? 그지? 그러니까 같은 어떤 사인 모시기가 같은 값을 가지려면은 기하분수의 분모가 절대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는 걸 안다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 세 녀석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지? 그런 팁도 있어요. 개념 익힘 3번에 있는 페이지에 넘어가서도 한 문제 정도는 풀어주려고 생각하는데, 누구 풀어줄 거냐면은 그 개념 익힘 3번은 또 너무 쉬워가지고 요걸로 바꿔서 한번 풀어주려고 그래요. 470번으로. 470번으로. 지금 0부터 x가 이제 파이까지만 정해져 있고, 아이고 기가 막히게 sin 2x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주기가 얼마인 함수야? 파이인 함수지. 그러니까 지금 생긴 거 자체가 이렇게 돼가지고 꿀렁꿀렁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가 지금 파이란 얘기지. 그럼 여기는 어디겠어요? 2분의 파이겠지. 그지?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y는 5분의 3이랑 y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래. 그지? 그렇게 되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4개가 있나 봐. 그지? 잠깐만. 이게 1이라고 치고 여기 어딘가 이렇게 돼가지고 5분의 3 되는데 긁으면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3 되는 데를 긁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감마, 여기는 델타 이런 식이 있는데, 잠깐만 사인 값이 5분의 3이나 마이너스 5분의 3 되는 아이가 특수각으로 존재하니? 그러니까 알파 하나, 베타 하나, 감마 하나, 델타 하나, 어느 하나 알 수 있는 애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없어요. 근데 그래도 문제에서 요구한 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2감마 더하기 델타는 이런 식으로 구하면 기가 막히게 끝나버려요.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에다가 이거를 베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어느 하나 따로 구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이 네 녀석은
이렇게 선대칭 성질을 따로따로 두 개 가지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대세적인 흐름으로 이 가운데 녀석에 대해서 이렇게 점대칭 성질도 생기는 거지. 꼭 선대칭 성질만 이용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있으면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이제 다 하나씩 더한 거는 2분의 파이만 몇 개 있는 거? 4개 있는 거고,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누구야? 2분의 파이만 몇 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처리해버리면 그냥 끝이란 얘기야.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그지? 왜 요거랑 조거를 풀었는지를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그지? 삼각함수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어디에서나 선대칭만, 점대칭만 가지는 게 아니라 둘 다를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미친 듯이 가진다 라는 거를 10분 활용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일단 부등식으로 그냥 넘어가긴 할 건데 문제가 뭐 별게 없으니까 삼각 부등식 개념 정리할 것도 없거든요. 그냥 여기만 보세요. 바로 문제 있는 235페이지로 넘어가서 삼각함수를 포함한 부등식이래. 근데 부등식도 똑같아 우선은. 부등식도 개념은 같아. 절대적으로 이렇게 가세요. 사인 코사인은 누구 그려? 그래프 그려. 탄젠트는 누구 그려? 단위원 그려. 근데 이 단위원 그리는 거 문제가 없었네. 뭐 아무거나 해볼까? 천천히 해보자. 바로 2차식 걸로 가도 되나? 바로 2차식 걸로 가도 돼? 알았어. 개념 4번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걸로 패스를 하고 사인 코사인에 관해서는 바로 2차식 있는 걸로 가봅시다. 괜찮겠죠?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일단 함수 각의 통일은 되어 있어. 함수만 바꿀게. 얘를 갖다가 2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2가 얘랑 날라가잖아. 숫자 날라갔네. 마이너스 2배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가 0보다 크네요. 그러면 2배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가 0보다 작네요. 숫자는 날라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뻔하게 근이 0하고 2분의 1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사인 x의 범위는 부등식으로 0부터 2분의 1까지다. 이런 녀석이 나왔네 그냥. 그지? 오케이. 잠깐만. x의 범위가 체크를 안 했죠. 이런 거 까먹으면 큰일 나는 거. 한 바퀴네. 그지? 그냥 가면 되겠다. 슝. 슝. 꿀렁꿀렁. 꿀렁꿀렁. 근데 원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보다는 커야 되고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0일 때를 다 찾아보면은 0일 때는 0이랑 여기는 어디야? 파이고 2분의 1일 때는 6분의 파이랑 이게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느낌이 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사이에 갇히려면은 여기랑 여기랑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답만 예쁘게 쓰면 되는 거야. 답만 예쁘게 쓰면 잠깐만. x는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또 되지만 6분의 5파이서부터 파이까지도 된다. 이런 식으로 눈만 있으면 되겠지 이거는. 그지? 장님만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탄젠트 부등식 그래도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은데 밑에 있는 거 중에 탄젠트를 한번 찾자. 탄젠트는 철저하게 단위원으로 갑니다. 자, 472. 자, 선생님이 이제 대학 시절에 집에서 이제 학교를 가려면은 472 버스를 타고 갔었어야 됐어요. 472가 이제 첫사랑의 고등학교를 지나가는 버스이기 때문에 경기여고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남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탄젠트 x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0보다 작대. 이 정도 넘어갈 수 있지. 이렇게.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자,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바퀴야 2파이까지. 탄젠트는 그래프 그리면 더 헷갈려지는 거야. 무조건 철저하게 어디로 간다? 단위원으로 간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있어. 왜냐하면 자,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인 거는 금방 표현이 되거든? 어디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일직선으로 갖다 쓱 갖다 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기 라인은 어디냐면 6분의 파이가 확실하고, 여기 라인은 파이에서 더 갔으니까 6분의 7파이, 여기까지 확실하단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사이야, 저렇게 사이야, 어떻게 할 거야? 그지? 하나 딱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탄젠트에서 단위원이 훨씬 쉬운 건 확실한데 부호가 어디서 바뀌는지를 봐야 되고, 그지? 부호도 조심해야 되지만 누구도 조심해야 되냐면 90도랑 270도인데 있지? 저기에서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라인이 2분의 파이, 여기 라인이 2분의 3파이가 점근선에 해당하는 데잖아, 또 여전히. 그래서 자동으로 경계가 생긴다. 이런 느낌이 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 기울기보다 지금 기울기가 이거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지. 음수 다 포함이잖아. 그러니까 원하는 범위가 이 녀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근데 또 누구도 경계가 생기냐면 여기는 0이었고 돌아가서 여기가 2파이였던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기본으로 생기는 자동 경계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는 거야? 이쪽은 시초선이기 때문에 0에서 또 경계가 생긴다는 얘기야. 맞아? 그런 걸 좀 다 써줘야 돼. 괜찮지? 괜찮지? 자, 그래서 이제 답을 천천히 써볼 테니까 맞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봐요. 0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0 괜찮아? 0? 오케이. 0 들어가고 어디까지? x가 6분의 파이까지. 잠깐만. 루트 3분의 1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6분의 파이 전까지만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분의 파이는 기울기 자체가 없으니까 2분의 파이보단 크지만 누구보다? 6분의 7파이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작으면 되는 거야. 자, 여기 이꼴 들어가 안 들어가? 또 안 들어가.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출발? 2분의 3파이서부터 출발. 가가지고 x 가가지고 여기 끝은 지금 저기 해당하는 2파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럼 여긴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긴 들어가 안 들어가? 둘 다 안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답인 거지. 이렇게 이게 다 쓰면 답인 거지. 그래? 그럼 개신기하네. 개신기하네. 되기는 돼. 개신기한데 신기한 점은 뭐냐면 탄젠트에 관한 삼각부등식인데 1차거든. 탄젠트. 그지? 근데 쓸 때는 답을 어떻게 써야 돼? 세 갈래로 써야 되는 거야. 이상하지. 그지? 이상해도 이상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정도 센스는 있으셔야 된다. 사실 하이라이트는 여기에 있어요. 236페이지에다가 그냥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주옥 같은 거야. 좀 빨리 하면 주옥 같은 거지. 그지? 그냥 이 페이지가 그냥 강조야. 일단 이 페이지에서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또 막 나와요. 여기 좀 일부러 지우고 갈게. 공간 확보를 위해서. 선생님은 딱 두 문제를 풀어줄 건데 일단 우선 이 페이지의 제목은 지수로 구할 때도 다 봤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 페이지의 제목은 변수주의입니다. 변수.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주인공이 아닌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선생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야, 지금은. 여러분들이 혼자 할 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풀려는 문제는 개념 익힌 문제에 일단 5-2번이에요. 우선 요거. 그지?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루트 x에 이건 표현이 쓰레기다. 거기 보시면은 사인 세타 x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거 수정하셔야 돼요. 책이 오타라고 볼 수 있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인 세타의 통으로 제곱을 사인 세타 제곱으로 쓴다 그랬어? 아니지. 이러면은 세타가 각이 제곱된 건지 사인 세타가 전체로 제곱된 건지 헷갈려서 사인 제곱 세타는 이렇게 써놓고 이게 사인 세타의 통으로 제곱이라고 하잖아. 그지? 여기도 이렇게 표현 절대로 쓰지 않아요. never ever. 응? 이렇게 사인 세타 x라고 쓰면 각도가 세타 x라는 약속이야. 그지? 근데 우리가 보통 ax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이제 개수, 변수 이런 느낌이 나잖아. 변수를 x로 가지고 가고 싶은 애거든. 이럴 때에는 이렇게 씁니다. 책을 바꿔. 에이, 나를 믿어. 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이고 있네. 루트 2, 루트 2 미안. 그것 때문에 의심한 거구나. 맞아요. 이렇게 씁니다. x 사인 세타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래야지 확실히 구분되고 굳이 괄호를 쓸 필요도 없는 거지. 이게 보통이야. 책이 이상해요. 멍청합니다 이거.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이게 이제 0보다 큰데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데 있잖아 또. 문제 제일 앞대가리.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모든 실수 누구. x. 그럼 얘는 변수가 x야 세타야. x지. 저기 있는 세타는 삼각함수는 다 상수일 뿐이야. 개수 같은 거라고. 그지? 근데 x가 주인공이라고 해도 사인 세타 x 이러면 바보 같은 거야. 보통 이렇게 써. 이래도 여기에서 대놓고 문제 위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 이런 식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주인공이 x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지? 그러면 이거는 그냥 x에 관한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지. 그러니까 무슨 식 쓰면 끝나? 또별식 쓰면 끝나는 거야. 괜찮아? 그지? 표현 이렇게 바꿔놓은 거 맞고. 그럼 그냥 푸는 거야, 이거는. 짝수가 보이니까 4분의 판별식 갈게요. 2 제끼고, 루트 2 제곱하면 2,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플러스 3배 코사인 세타. 이 녀석이 0보다 커, 작어? 0보다 작어. 이것만 풀면 돼요. 그냥 보던 2차 부등식이지 뭐. 삼각함수로. 그럼 이거 바꿀 거잖아요. 2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3배 코사인 세타 플러스 2가 0보다 작고. 그러면은 이제 또 마이너스까지 다시 매겨야 되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0보다 커. 근데 1, 2에다가 이제 2, 1 해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버려요. 그죠? 그럼 너무 보이니까 그냥 한 번에 쓸게. 코사인 세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분의 1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야. 그지? 근데 코사인 세타는 원래부터가 누구보다는 1보다는 작거나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2보다 작은 이쪽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너무 길어졌는데 이쪽 써야 되는데 대충 쓰고 지울게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세타의 범위는 여기 대놓고 정해져 있죠? 0부터 세타는 어디까지? 2파이까지. 요거는 또 요거고요. x는 실수고. 이런 거 범위 잘 체크하시고. 그림 그릴 때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해가지고 2파이 뭐라고요? 뭐가 양수를 안 썼어?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 에이 정대야 2차 부등식도 못 풀고 있어요. 에이 망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마지막에 누구만 찾으면 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오히려 뭐야? 오히려 작은 거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 말지? 봐주세요. 죄송.
자, 그러면은 2보다 큰 거는 없잖아, 어차피. 2보다 큰 건 없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가 어디야? 너무 빠른가? 3분의 4파이 괜찮아요? 아니지. 3분의 2파이. 여기가 3분의 4파이. 괜찮아? 안 빨라? 그지? 에이, 코사인이 2분의 1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작다 크다 말고 같다로 생각해. 그럼 코사인 그냥 2분의 1,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면 기하분수의 분모가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3분의 가지고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나온다고. 작은 쪽이니까 아래쪽이죠. 그래서 원하는 세타의 범위는 3분의 2파이서부터 3분의 4파이까지다,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사실 이 문제는 근데 선생님이 원했던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일단 지금까지 한 문제 중에 제일 좋은 문제는 477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별표라 그랬지? 이것도 별표였지만. 자, 문제를 일단 구경을 해봐요. 문제를 구경을 해보면 첫 번째 걸 선생님이 풀어줄 거야.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a 더하기 9 0보다 크가시, 그지? 모든 이제 실수 이제 세타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대, 그지? 자, 아까 전에 여기에서는 x 세타가 섞여 있긴 했지만 주인공은 x였어. x에 관한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근데 여기는 모든 실수 세타야.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야? 세타가 주인공이지. 그럼 얘는 2차 부등식이야, 삼각 부등식이야? 삼각 부등식이라는 거야. 그지? 근데 딱 봐도 뭐 하고 싶은 생각은 들어? 치환하고 싶은 생각은 들죠. 그죠? 그럼 코사인 세타를 갖다가 t로 치환해. 그러면은 이거 뭐야? 너무 쉽잖아. f t에 관한 함수가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 더하기 9니까 이게 0보다 크가 시려면 2차 부등식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0보다 크가 시려면 접하거나 위에 있거나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가시다, 이렇게 풀었어요. 그지? 벌써 대충 흘겼었네.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왜 틀렸어? 왜 틀렸어? 세타가 모든 실수잖아, 근데.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아무리 세타가 무한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코사인 세타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갇혀 있어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1서부터 1 사이에 갇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이거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야? 대칭축이야. 대칭축이 지금 어디 있어? 대칭축이 2분의 3에 있다고. 그지? 그래 놓고 지금 어디에서만 양수면 돼? 내가 원하는 범위는 어디에서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만 양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양수가 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양수만 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대칭축이 저기 있는 녀석이니까 여기서부터만 양수면 돼. 여기서는 조금 음수여도 무방하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최소값이 어디에 있는 거야? 1에 있는 거지. 그래서 최소값에서만 양수로 조지면 끝나는 거야. 맞아? 맞지? 그럼 답이지. F1에서 1 집어넣으면 1 빼기 3 마이너스 a 더하기 9니까 이게 0보다 크면 끝나는 건데 0 들어가 안 들어가? 괜찮아? 이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답인 거야. 넘어가면 a는 작아요. 누구보다? 7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 내면 되는 건데, 자, 마지막이야. 이렇게 부등식이긴 하지만 여기서 조금 내려와도 원하는 범위에서 살짝 이렇게 그래프를 올렸다 내렸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내 마음대로 근의 위치를 조절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그렇지, 이건 또 근의 분리인 거야. 조금 지겹니? 당연히 지겹지. 왜냐면 지수로 구할 때도 했었거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나와. 그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삼각형의 활용 전까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수로 구 함수할 때, 그 다음에 삼각함수 할 때 계속 나와요. 뭐가? 대칭축이 미지수면 경우를 나눈다. 그지?
미치 미지수면 경우를 나눈다. 각이 다르면 각변환, 근해분리. 이런 고등학교 1학년적인 마인드가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야. 여기를 극복하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죠?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연습 문제에서 이거 한 문제 정도만 보여줄게. 그러고 그냥 진도는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여기 볼까? 연습 문제, 단원 종합 문제에 486 유형이야. 제목은 이렇게 돼요. 자, 아까 전에도 잠깐 보여줬지만 실근의 합은 항상 대칭축이 n개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그냥 수능 필기지. 이게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실근 개수는 그래프 두 개로 쪼갠 뭐의 개수와 같다. 항상 교점 개수와 같다. 뭐 이것도 맨날 하는 얘기지 뭐. 다시 나올 뿐이야. 이런 거 그냥 타이틀만 박아두시고 문제는 그냥 486으로 갈게요. 일단 그래도 확인을 할 거야. 예를 들어 sin 2x가 있고요. 이꼴 지금 2파이분의 1x가 있어. 요런 거 그래프 두 개로 쪼개는 거는 할 수 있지. 그지? 그래프를 두 개로 쪼갤 건데 y는 sin 2x와 y는 2파이분의 1x. 요런 두 녀석의 실근의 개수야. 그러니까 뭘로 바꾼 거야? 교점의 개수로 바꿀 거야. 그지?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 두 녀석이 같아지는 x 값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럼 구하면 될까? 구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 이런 게 대표적인 또 뭐냐면 이제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심화할 때도 했었는데 이쪽은 무슨 함수? 이쪽은 무슨 함수? 다항함수. 성질이 다른, 성격이 다른 함수를 연립하는 일은 절대로 없는 거야. 연립 금지. 근을 구할 수도 없어. 그지? 그래서 그래프 두 개로 쪼개서 교점 개수로 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보이지? 주기가 얼마인 거야? 파이인 거야? 그 다음에 이거 1차 함수지. 요거 1차 함수 할 때 선생님이 요거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이 녀석이 반드시 지나는 고정점은 좀 몇 개 체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요 고정점 개념. 반드시 지나는 점. 그지? 자, y는 2파이분의 1x는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이 있어. 민서야, 어디 지나야 되게? 편안하게. 이 1차 함수 어디 꼭 지나야 돼? 바로 정답을 얘기하니까 원점 지난다고 대답해줘야지 선생님이 할 얘기가 있지. 원점은 근데 당연한 거죠? 그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근데 여기에서 고정점은 뭐라고 봐주는 게 좋아? 2파이, 1 또는 뭐 이렇게. 그지? 요런 점을 여러분들이 건져내야지 좋은 거예요. 그죠? 자, 아무튼 해볼게요. 그래서 슝 해가지고 이쪽만 그림 이렇게 이 정도에서 그려볼게요. 사인 함수를 그려보면 꿀렁꿀렁, 그 다음에 이제 꿀렁꿀렁 몇 번을 더 그릴지 고민을 얘가 줄여주는 거야. 자, 주기가 파이인 녀석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하필이면 이 녀석의 최대값이 어디야?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 직선은 원점이라 여길 지난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여길 지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곡선으로 올려서 그리긴 했지만 직선으로 더 올라가는 거야. 1보다. 그러니까 깔짝깔짝대는 진동 그래프하고는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는 거지. 그지? 그럼 이제 눈으로 세보면 끝나는 거야. 자, 여기 한 개 보이죠? 여기 한 개 얼마인지 못 구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지? 자, 이렇게 되니까 실근의 개수는 몇 개니, 윤소야?
4개. 일부러 그런 거야? 잘 생각해봐. 빨리. 몇 개야? 5개야? 잘 생각해봐. 몇 개야? 이렇게만 그려놓고 7개라고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일단 첫 번째는 잘 모르겠으면 왼쪽을 다 그려보면 돼. 맞아? 근데 이거는 그리면 별로 안 좋아. 왜냐면 사인은 기본적으로 기함수야. 원점 대칭. 그리고 이 1차 함수도 절편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함수야. 원점 대칭 함수지. 그지? 우리가 대칭 이동, 평행 이동, 회전 이동 이런 것들은 자유자재로 활용하기로 확통에서부터도 얘기했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원점은 접히지 않는데, 그지? 이쪽 세 개는 저쪽 아래쪽에서 세 개 만나는 게 보여야 돼. 안 보이면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려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건 하마, 여기 세 개는 복제가 돼서 6개로 뻥튀기가 되지. 그지? 그런 것들을 좀 느끼셔야 돼요. 그 밑에 있는 486의 두 번째 문제 있지. 그거는 열심히 개수를 세면 되는데, 근데 왼쪽은 코사인이지. 그럼 무슨 함수야? 우함수 y축 대칭. 오른쪽에 y는 3분의 1x 보면은 그거는 기함수지. 그 대칭성으로 할 수 없는 거야. 그건 그냥 왼쪽 오른쪽 양수 쪽 음수 쪽을 다 그려야 돼. 맞지? 이런 거 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더 있는데 그거는 일단 지금은 진행하지 않겠어요.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더 풀어보고 싶은 사람들은 선생님이 제안해 줄 테니까 수업 시간에 여기를 꼭 푸세요. 아무튼 숙제는 아까 전에 500번까지였는데 맞지? 500번까지 맞아요? 몇 번부터야 근데? 자, 일단 숙제는 이렇게 돼요. 396번부터 500번까지.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열심히 푸세요. 한 번에 100문제는 이제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약간 어려운 거 좀 해보고 싶으면 선생님이 이따가 가기 전에 무조건 풀어줄 테니까 페이지 241페이지서부터 242페이지까지를 아예 수업 시간에 해결해 버리세요. 수업 시간에 더 어려운 거 하고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그지? 쉬운 거 숙제는 집에 가서 하고 이렇게 해도 돼. 고생했어요.